한 남자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지역의 삶은 결혼식 이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지우고 휴대폰은 꺼버린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숨어버렸는데요. 늘 반듯하고 자신감 넘치던 지역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무심하게 내려놓은 어깨는 그의 의욕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낡은 여인숙 창문조차 열리지 않는 방 안에서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역은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몸을 혹사했고 밤에는 술의 의지에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손바닥은 터지고 갈라졌지만 그 고통조차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몰락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위험에 뛰어드는 듯한 행동들이 이어졌는데요. 술에 취해 골목에서 시비를 걸고 주먹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은 채 오히려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맞아야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찾으려 지인들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밥상을 차려놓고 매일 아들의 귀가만 기다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지은호에게만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나 살아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단 두 줄의 글씨였지만 오히려 그 한 줄이 지역이 얼마나 끝자락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해 은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한때 지역에게 쏟아냈던 날 선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조건을 택한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차갑게 말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혹시 그 말이 지역을 더 무너뜨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심했나? 선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은호는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역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켠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다가왔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은호 씨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줄게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이 공간을 당신의 걸작으로 만들어봐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는 자재, 인력, 자금까지 모두 대주며 은호를 완전히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든든한 조력자 같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호의 뒤에 숨겨진 계산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성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는데요. 은호는 점점 지역의 부재를 성희의 지원으로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편 박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역을 찾으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은호였습니다. 늘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쉽게 무너질 것 같은 은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성재의 마음은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결국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은호 후배에 할 말이 있어요. 시간 좀 내줄래요? 망설이다 고백을 꺼낸 순간 은호는 굳어버렸습니다. 지역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재의 진심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던 거죠. 본부장님, 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은호는 그렇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은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던 계획 속에서 성재의 고백은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희는 은호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연이 예기치 않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상철이 어렵게 연결해준 일자리에서 지역은 한 부유층의 자녀 경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바로 영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스토커 사건으로 불안에 떨던 영란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작업실 앞에 나타난 스토커를 단번에 제압한 사람이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단호한 목소리와 눈빛의 스토커는 순간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영란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과 영란은 위험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역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인연이었고, 영란에게는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우를 두고 갈라진 지역과 성재의 감정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우를 흔드는 고성이의 계산된 움직임. 여기에 지역과 영란의 새로운 연결까지. 모든 인물들의 선택이 얽히면서 갈등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지역을 향한 의리와 은우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지역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번져버릴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넌 왜 늘 그렇게 혼자만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냐? 성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고, 지역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넌 내 아픔을 이해 못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의 우정은 지은우라는 존재를 사이에 두고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는데요. 그 균열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몰락한 지역, 흔들리는 은우, 계산하는 성희, 그리고 갈등하는 성재. 거기에 예기치 않게 얽힌 영란까지. 각자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다음 전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망하는 건 어떠한가요?